근로계약서만 작성을 하면은 하루를 일했더라도 가능하고요. 이게 사실 사람 일 잘 모르는 거잖아요.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다 이렇게 그렇게 내 생각대로 선정되는 건가요? 사실 법원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회생위원들이 조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인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내려요. 호락호락하진 않네요. 예,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법원도 변호사님,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회생이 가능한가요? 네.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그럼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그 최소 기준은 없나요? 네, 당장 입사한다는 의미가 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그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근로계약서만 작성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며칠을 일했건 상관이 없다라는 건가요? 네, 근로계약서만 작성을 하면은 하루를 일했더라도 가능하고요.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회생위원이 한 3개월치 급여 받은 내역을 제출하라 이렇게 보정명령이 나옵니다. 일단 신청은 가능하고 개시결정 나오기 전에 보정명령 단계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는 일이 있어야 회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그건 아니네요. 맞습니다. 네, 일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. 근데 또 일이라는 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일들도 많잖아요. 네.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? 뭐 배달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. 네.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액이 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는 한 달 정도는 일하시면은 그걸 기초로 해서 월 소득액을 산정해서 제출하고 있고요. 그 경우에도 한 달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보정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은 개시 결정 전에 한번 보정을 거쳐서 월 소득액이 확정이 될 겁니다. 한 달이면은 네. 이게 사실 사람 일 잘 모르는 거잖아요. 네. 3개월도 그렇고 네. 이제 배달을 시작을 했어요. 네. 그럼 이게 좀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내가 3개월 동안은 한 300만 원만 배달을 해야겠다. 네.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다 이렇게 그렇게 내 생각대로 선정되는 건가요? 사실 법원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회생위원들이 조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인다 그러면 조건부 인가를 법원에서 내려요.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은 인가 결정일로부터 1년 뒤 그리고 1년마다 소득액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소득액을 신고했을 때 기존 소득액보다 증가했다면은 월 변제액을 증가시켜야 됩니다.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일단 3개월 동안 내가 한 월 300을 이렇게 벌었다. 네. 하면은 그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렇죠. 지금 개인회생을 할 때 기존에 뭐 몇 년 동안 지속된 수입이 있었다면은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. 그런데 이 수입이 조금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월 변제액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신고한 수입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든다면은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조건부 인가라는 게 나오면은 1년 동안 예를 들어 3개월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갑자기 월에 이제 한 600만 원, 700만 원씩 번다. 네.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. 예, 법원이 다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월 소득액과 월 변제액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. 호락호락하진 않네요. 예,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법원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워낙 많은 사건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새로 일을 하는 사람들 기준인데 이직을 하는 경우는 또 어떤가요? 기존에 어떤 회사에 있었는데 이직을 하게 됐다. 그래서 이직을 한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. 뭐 이런 경우들은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원칙적으로는 이직한 직장에 급여 명세서가 있다. 급여 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은 그에 따라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작년 한 해치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. 이직으로 소득이 늘었다면은 작년 것 가지고 진행을 하겠죠. 이직했는데 소득이 줄었다면은 이직된 직장에 근로계약서를 제출을 하면 될 테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위해서 직장을 바꾸고 소득을 줄인 건 아닌가 의심할 수 있겠죠. 조건부 인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럼 결국은 이직이든 뭐 일을 새로 시작하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규칙적인 어떤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기망행위가 없었는지 이런 거를 중시한다는 거죠. 예, 맞습니다. 그 개인회생 자체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고 또한 법원이 이 제도를 채무자가 악용하는 것을 굉장히 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직장에 변경이 있으셨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직장을 갖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월 소득액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 많은 사무실을 상담을 해보시면
보시고 마음에 맞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면은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